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저 역시 제가 겪은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재미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저와 남편은 그때 3교대 생산직 일을 했는데 힘든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지 참 죽이 잘 맞았죠. 연애를 하다 이대로 같이 살아보자 생각하며 결혼을 약속했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냉철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며느리인 저를 많이도 가르치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조금은 무섭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너 일은 끝까지 다닐 생각이지? 안 그래도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요. 다른 대책은 없는 거야? 병욱이랑 결혼했다고 집에 눌러 앉으면 곤란해?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잖아. 이젠 교대 근무 말고 낮에 다니는 직장 알아보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싫으신지 내색을 많이 하였고 그때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 역시 일을 그만두려 할 때였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저로서는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만 유리하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어디 격리라도 들어가려면 컴퓨터 자격증을 좀 취득해야 할 것 같아요. 병욱 씨랑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집에서 놀면서 자격증 따러 다닌다는 거야? 병욱이가 무슨 슈퍼맨이냐? 요즘엔 국비로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요. 이래서 내가 병욱이한테 전문직 여자랑 결혼하는 게 제일이라고 한 건데 제가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애초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참,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저 역시 형편이 어려워서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한 것뿐인데 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빛이었죠. 친구들 중 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터놓을 길도 없었고 부모님에게도 힘들다고 내색할 수 없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여차저차 하다가 전 6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이젠 교대 근무 말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돈은 교대 근무보다 많지 않아도 건강엔 좋을 거야. 이제 나도 있으니까 평범하게 지내자. 고마워. 자기도 얼른 좋은 직장 구해야 할 텐데 교대 근무 힘들잖아. 자기 먼저 자리 잡고 천천히 구해봐야지. 저는 결혼 후 교대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 또한 이직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남편을 끔찍이 생각하는 척을 했지만 막상 남편과 제가 일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자 아쉬운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생활비는 책임져야 한다? 네 동생도 아직 대학원 다니는데 꼭 그만둬야 하니? 결혼은 왜 빨리 해가지고. 나도 햇빛 좀 받고 살아야지. 7년이면 많이 했잖아요. 이젠 다른 데 알아보려고요. 엄마도 응원해주세요. 원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남편이 어려서부터 교대 근무를 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기에 선택한 근무였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그 돈으로 동생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한 거죠. 제가 옆에서 어머니의 발언을 듣는데 남편도 아닌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멋쩍게 웃어 보였답니다.
그래도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자격증을 따자마자 남편은 퇴사를 하였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3교대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게 되니 저 역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느낌이 들었고 주말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꽤 들었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니 자연스레 임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빠라니 진짜 잘할게. 당신은 지금도 잘하잖아. 나도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해야겠어. 아들일까 딸일까? 진짜 궁금하다. 그러게, 난 아들도 좋고 딸도 좋은데. 결혼 후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친정에서도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몸에 좋은 음식이며 갖가지 제철 음식들을 신혼집으로 보내주셨고 그렇게 축복받는 임신기간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신 건 시어머님이셨어요. 너 임신해서 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제 벌이도 작아졌는데. 아니요, 그래도 출산까지 다닐 수 있어요. 조금 쉬고 복직해야죠. 너 고졸인데 그게 된대?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니니?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섭섭하게 들렸지만 이때까지는 아기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임신기간 내내 남편은 시댁의 생활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시댁에 갔다 오는 날이면 표정도 어두웠고 돈 걱정을 많이 하는 남편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시어머님이 조금 미운 것도 사실이었죠. 남편은 무리해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더라고요. 우리 아이 낳고 키워야 하니까 이 정도는 모아놨으면 좋겠는데. 괜찮아. 나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아기 태어나도 괜찮을 거야. 그래도 당분간 너도 일 못할 거잖아. 우리가 둘인데 뭐가 걱정이야?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남편이었고 결국엔 남편은 다시 3교대 직장을 알아보기에 이르렀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우리끼리 사는 데는 생활비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댁이 껴있었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이제 결혼도 했는데 시댁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해? 그래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잖아. 내가 가장인데 책임지고 싶어. 너한텐 면목 없다. 미안해. 아니야. 나라도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싶은데 뭘. 내가 더 불편하게 했나 보다. 저 역시 불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했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효도해서 나쁠 거 없지 라고 생각하며 지내려고 했죠. 그렇게 막달까지 일을 했고 결국 출산을 하였는데 애까지 낳고 보니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남편과 저를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남편도 딸아이를 품에 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어깨가 무겁지만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출산 고생했어.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었는걸. 아마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러게 얼른 퇴원해서 어머님 뵙고 싶어. 첫 손주실 거 아니야.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첫 시댁으로 가던 날 많이 설레더라고요. 무뚝뚝하신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본인 손주만큼은 정말 예뻐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아이를 한두 번 정도 안아보시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 무겁다. 내가 건물 청소 같은 일을 많이 해서 이런 힘쓰는 거 하면 안 돼. 아, 그러세요. 그래도 너무 귀엽죠, 어머님. 병욱 씨를 꼭 닮았어요. 그래, 귀엽네. 아, 근데 너 복직은 하는 거니? 애 낳고 늘어지면 안 된다.
아이 얘기에 복직 얘기부터 꺼내는 시어머니셨고 돈 걱정이 되셔서 또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축하받아야 할 날에 이런 말을 들으니 여전히 섭섭했어요. 이 마음을 아는지 남편이 대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고 시어머님도 마음은 안 그러신데 워낙 없이 사시다 보니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구나 했죠. 그렇게 그날 일은 해프닝이 되었고 전 열심히 육아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는 육아다 보니 잘하고 싶기도 하고 내 새끼가 참 전부인 세상이 되었어요. 일을 하기보다 아이에게 몰두하는 세상 말이에요. 남편은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아이 케어를 잘 해주었으면 했는데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애 낳고 100일이 지났는데 일 안 하니? 아직 몸도 덜 풀렸고 또 애가 이렇게 어린데 떼놓고 나가서 이러긴 그렇죠. 아니 친정엄마 뭐 하시고 거기도 첫 손주일 거 아냐. 애 좀 봐달라고 해. 저희 엄마도 직장 다니셔서 힘드세요. 직장은 무슨 그 나이에. 이래서 내가 병욱이한테 없이 사는 처가 싫다고 한 거야. 우리도 없이 사는데 상부상조가 안 되잖니? 어머님, 저희 그래도 여유롭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벌어서 저희한테 손 안 벌리세요. 네 말은 그럼 지금 난 손 벌린다는 말이냐? 병욱인 당연히 그래야지. 가끔 병욱 씨 야간 근무하는 거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안 좋던데. 어머님은 제 말을 싹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놓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이어나가셨어요. 병욱이 혼자 외벌이로 우리 집이며 니네 세 식구 사는 게 감당이 돼?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매번 이해해왔지만 당연하다는 듯 본인들 생활비 요구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고 이 얘기를 몸이 풀리지 않는 출산한 며느리에게 한다는 게 화가 났어요. 어머님, 사실 도련님도 이제 취업하셨잖아요. 그럼 같이 부담해야죠. 걔는 사회 초년생이잖아. 병욱 씨도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신지 그날 저에게 많은 안 좋은 소리를 하셨고 저 역시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남편을 봐서 참고 넘어갔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도 한심했지만 남편 또한 이러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저 역시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난감해했어요. 두 고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죠.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어머님이 그래도 마음은 안 그러신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당신이 대신 사과드려주면 안 될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은데 그래도 불쌍한 엄마야. 남편의 말이 섭섭하게 들렸지만 늘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아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감정 싸움은 사치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당신이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나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대신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건 사과드릴게.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마 엄마도 마음은 불편하실 거야. 너무 착한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싶지 않아 전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뭐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시긴 하셨어요. 너 다신 그러지 마라. 원래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풍비박산 나는 게 집안이야. 네가 그러면 되겠니? 네,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100% 공감은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마워하는 동시에 참 미안해하였는데 그래도 입으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어서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고려했어요. 제가 해야 하는 일도 생각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에게 일을 하라며 닥달을 하셨는데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어머님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러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님은 하고 싶은 말만 이어가셨죠. 그냥 교대근무하면 안 되니? 어차피 너랑 아범이랑 교대근무하면 따로따로 출근해서 애 보는 시간 안 겹치게 하면 되잖아. 그럼 애도 보고 일도 하고. 어머님,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그래도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 애 정서에도 안 좋아요. 우리 때는 바빠서 신경 못 써줘도 잘 자랐다. 잘 자랄 애는 잘 자라거든? 어머님의 말씀에도 전 교대근무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았는데 사실 고절의 교대근무 경력이 퇴직치인 저를 써줄 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교대근무 하라니까 뭐가 어떻다고. 너 얼마나 애 잘 키우는지 봐. 어머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따박따박 시애미 말하는데 말대답이나 하고 너 그런 것도 고쳐야 해.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기겠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는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쥐구멍에도 해가 뜬다는 말이 있죠. 남편에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이 된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우연한 계기로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만든 블로그 마켓을 계기로 아이 옷을 팔게 되었는데 제 인생이 역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 아이 옷 장사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죠. 안 하던 SNS도 만들고 저렴하고 귀여운 그리고 현실적인 옷을 만들자라는 느낌으로 실내복까지 직접 만들게 되었어요. 육아를 해보고 엄마여서 그런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정말 감사하게 직원을 7명이나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업체가 되었어요. 모든 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탄탄대로였고 무엇을 해냈다는 것도 참 기뻤죠. 제가 바빠짐에 따라 남편 또한 일을 그만두고 제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오랜 3교대 근무를 했던 만큼 남편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저를 많이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부부지만 일적으로도 정말 잘 맞았거든요. 여보 미안해. 어제 힘들었지. 애 보랴 공장 갔다 오랴. 당신 얼굴 안 좋더라. 아냐, 당연히 해야지. 당신 얼굴이 까칠한데 보약한제 먹여야겠어. 저희 사이는 달라질 게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니 더욱더 서로를 챙겼고 힘들 때도 서로를 너무 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견고해졌죠.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육아도 자처해서 하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하자 어느새 주변에서 저희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게 변한 분은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어? 힘들게 안 와도 된다니까. 뭘 여기까지 왔어? 김장인데 와봐야죠. 매년 같이 했잖아요. 어머님 힘드셨죠?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난 괜찮다. 아, 그리고 둘째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어머, 잘됐다. 도련님 만나시는 분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어머님도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아휴, 그런데 돈이 문제지.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막 취직한 애인데 사고 쳐서 부랴부랴 결혼시켜야 해.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그래도 요즘같이 아기가 귀한 시대에 너무 잘 됐죠. 그 집 사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 우리 아들이 박사까지 했는데 혹시라도 돈 때문에 책 잡힐까봐 너무 걱정돼. 에이,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도련님이 성격이 진짜 좋잖아요. 돈 걱정을 하시던 어머님은 결국 빙빙 돌려 돈을 융통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들으면 마음이 정말 불편할까 싶어
저는 흔쾌히 시동생의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 역시 힘든 시절도 살아봤기에 첫 시작을 하는 시동생이 산뜻하게 출발하길 바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시동생의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져라 미소를 지으셨고 그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기쁘구나 생각했어요. 너무 고맙다. 내가 그동안 너 섭섭하게 한 거 알아. 근데 사람이 빡빡하게 살면 다 이렇게 되는 거란다. 미안했어. 아니에요. 저도 힘들게 살아봐서 어머니 그 마음 다 알아요. 괜찮아요. 이젠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이제 얼굴 붉힐 것도 없으니.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손도 내밀어 주시고 기쁘네요. 아니야. 내가 돌이켜보면 너한테 빡빡했어. 이게 다 없이 살아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내가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잘할 거야. 늘 무뚝뚝하시고 차가운 어머님이셨는데 저에게 사과까지 하시며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섭섭한 게 많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저 역시 다 잊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결혼 전부터 쌓인 게 많았지만 이렇게 사과를 듣고 제 마음도 푸니 가장 좋아하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내 동생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아니야.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서방님 결혼할 여자가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다고 어머님이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가야 되냐면서. 그랬구나. 내 능력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한테 부담이었겠어. 전혀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자기 덕인데 뭘. 이렇게나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니 저 역시 참 뿌듯하고 보람찼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입을 마르게 칭찬을 하던 동서를 마주하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전문직 여성이라 그런지 참 고상한 느낌이 들었죠. 어머님은 그럼에도 동서 앞에서 저를 치켜 세워주며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죠. 너희 형님 될 사람이야.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애도 잘 키우고 본인 할 일도 진짜 잘하는 아주 최고의 여성이다. 어머 그렇군요. 형님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아기 낳고 모르는 게 많을 때 많이 물어보고 해도 되죠? 동서는 참 성품도 고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오래 살아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느껴지는 것이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매우 들었어요.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며느리라서 그런지 서로를 많이 이해했어요. 형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매번 우리 아진이 옷만 챙겨주시고 진짜 받아도 되나 몰라. 괜찮아. 큰엄마가 조카 옷 챙겨주는 게 뭐 어떻다고. 옷 장사하는 큰엄마인데. 역시 우리 큰며느리 진짜 최고다. 통이 이렇게 커서 사업가다워. 어머님, 저 진짜 면목 없어요. 형님이 매번 챙겨주시기만 해서. 그러게, 너도 나중에 여유 되면 큰애도 많이 챙겨주고 그래. 베푸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 에이, 어머님은 저희 사이에 무슨 제가 좋아서 그러려는 건데요, 뭐. 처음 결혼할 때와는 제 자신의 위치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예뻐하셨고 결혼한 동서 또한 어머님이 저를 무한 신뢰하니 저를 참 잘 따랐거든요. 전 그렇게 행복한 줄 알면서 일과 가정에 충실했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사업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사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저였거든요. 다른 집을 구매하고 시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기도 하였어요. 어머님이 마침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하였고 시동생이 결혼함에 따라 혼자 사시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이게 무슨 호강이야. 내가 진짜 팔자에도 없는 아파트에 다 살아보고.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마침 이 돈으로 어딜 가나 했는데 네가 진짜 내 은인이나 다름없다. 처음엔 고부 사이가 삐걱거렸지만 점차점차 어머님과 정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힘든 일은 언젠가 잊혀진다는 말처럼 섭섭한 것들도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고맙게 제 일에는 발벗고 나서주며 제 사업체를 키워주는데 큰 일조를 하였고 전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 아이는 나에게 정말 큰 복이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남편이 늘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담당했는데 이제 벌이에 쫓겨 생활비를 반으로 쪼개 쓰지 않아도 되니 참 좋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진짜 성공했다라고 실감이 났었고 시어머니 또한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돈 잘 버는 며느리 두니까 이렇게나 좋다. 내가 노인정 가서 네 얘기하니까 나보고 아주 부럽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작년엔 네가 보내준 호치민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가고 싶다고 얼마나 난리를 쳐대는지. 아, 지난번 생신 때 여행 보내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엔 혹시 뭐 하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됐다. 네가 해주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뭘 또 해준다고 하니? 난 괜찮아. 그래도 말씀해보세요. 이왕이면 어머님도 좋아야 하잖아요. 생신이 곧 다가오시는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 생신에 하고 싶은 것을 물었는데 어머님께서는 한사코 됐다시며 괜찮다고 하시다가 가족들을 불러 생신 잔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생신이니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좋네요. 어머님 다른 가족분들 초대해서 그럼 식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 친척들도 너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내가 하도 딸 같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이 정도 금액은 우리 딸이 계산 가능할 거고. 그치? 아, 그럼요. 그럼 어머님 칠순 기념으로 제가 식사 자리 한번 알아볼게요. 진짜 너 같은 복덩이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몰라. 너무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말한 음식점이 1인당 거의 20만 원 정도 하는 고급 식당이었는데 콕 집어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어머님이셨기에 저 역시 아까워하지 않고 흔쾌히 수락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아직 못 가보신 곳이었지만 친정 부모님 못지않게 챙겨드리고 싶었죠. 전 이렇게 일하고 가족을 챙기며 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겸손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고 어머님은 신이 나셨는지 먼 친척들과 잘 안 만나는 가족들까지 모셔서 생신잔치를 열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이라 동선에도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고 술이 한두 잔 들어가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제 자랑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참 뻘쭘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내가 늘 자랑하는 우리 큰며느리. 우리 집안의 복덩이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들 둘 키웠는데 아들 둘이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큰며느리가 효도를 다 한다니까. 무슨 복이 있어서 부러워 죽겠네.
다들 삼삼오오 어머님을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 뻘쭘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를 치켜 세워주는 말씀을 해주시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칠순이라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참석을 하신다고 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러 잠깐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밖에 나와서도 본인 어머니가 기분이 참 좋아 보인다며 저를 보고 계속 고맙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남편에게 저야말로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마중하여 다시 식당 룸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업이 초대박쳐 매일 딸처럼 날 생각한다던 시모가 뒤에선 배운 게 없다고 가족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제 욕을 하고 계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나가기 전까지 절 딸이라며 딸이 계산을 한 해 만에 했던 양반이 말이에요. 쟤는 저 정도로 단순하다니까? 솔직히 애초에 눈에 차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아주 운 좋게 뭐 애 옷 팔아서 저렇게 된 건데 솔직히 무식한 건 여전하고 그게 흠이라면 큰 흠이지. 큰 며느리 보니까 너무 잘하더만. 쟤보단 우리 둘째 며느리가 헐났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서울대까지 나온 수재의 영재야. 친정도 괜찮고. 어머니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잖니.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쟨 그냥 돈 대주는 물주일 뿐이야. 근데 사실 배움의 끝은 없는 건데 형님이 고졸이라고 하니까 좀 놀랐어요. 돈을 잘 벌어도 무식한 건 티가 나는데. 그러게 말이다. 내가 돈 자랑은 해도 제 지식 자랑은 절대 못하잖니. 하긴 저도 어디 가서 고졸 형님 뒀다고는 말 못하긴 해요. 룸 밖에서 저런 멘트들을 듣고 있다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저것들을 당장 들어가서 가만 안 둔다고 하셨고 엄마를 말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어요. 한두 번 제 험담을 하던 시어머님은 입에 모터를 달았는지 끝장까지 보시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었지 순뇌는 허당이야. 쟤 3교대 근무했다는 거 얘기했지. 너 같은 박사님이랑은 비교가 안 돼. 하긴 형님이 늘 오시라고 갖다 주는 거 죄다 싸구려제지.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애를 뭘로 보고. 친척들과 가족들은 어머님 얘기가 흥미진진한지 옆에서 호응을 하며 듣고 계셨고 그것에 신이 났는지 동서와 어머님은 제 욕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비참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난감해하며 제 눈치를 보았죠. 그리고 친척분들 중에서는 어머님이 하도 제 얘기를 하시니 저와 일면식이 없던 친척분들 중에서 저를 감싸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것을 보니 더욱 어머님이 밉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너무하다. 큰며느리 성실하고 착해 보이던데. 형님, 말도 마세요. 그냥 제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받아들인 거죠. 돈 빼고는 볼 게 하나도 없다니깐요. 에이, 돈 벌기는 어디 쉬워. 우리 둘째 며느리는 박사에 서울대 수재라니까요. 솔직히 이런 게 더 최고죠. 그래도 착해 보이던데 너무 그러지 마. 누릴 건 다 누리고 뒤에서 그러면 써. 그냥 아쉬워서 그러죠. 돈 잘 버는 것 빼고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주변 먼 친척분이 말리심에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일 처음 저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남편을 본인의 집안에 돈 대주는 큰아들로 생각했던 것처럼 말을 하고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는 아주 특별하다고 하였답니다. 우리 둘째네가 박사들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더 호강시켜 줄 건데요 뭐. 아주 떵떵거리는 교수님이 될 거거든. 에이, 어머님은 조금 시간 걸려요. 그래도 박사까지 나온 수재인데 교수는 당연히 식은 죽 먹기지.
안 그러냐? 어머, 둘째는 또 박사님들이야. 아니, 운도 좋네. 큰며느리 욕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돈 잘 벌어. 둘째네 똑똑해. 아주 대단한데 걘 돈만 잘 번다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자영업자. 그 이상도 아니야. 하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가끔 형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무식해서 말 섞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라 참았지만요.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제 속이 확 풀려요. 동서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욕을 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을 때 더는 안 되겠는지 남편이 룸문을 활짝 열었고 그곳에서 제 얼굴을 보고 동서와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보였어요. 얼마나 우스웠는지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진짜 얼굴을 못 들겠네. 아니, 언제부터 여기 서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무식이 어쩌고 할 때부터요? 어머님은 안색이 빨개지셨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싶은 얼굴이었죠. 그래, 그건 언니가 너무했어. 큰며느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 원래 했던 일을 얘기한 건데. 복에 겨워서 아주 복까지 차내네요. 사돈,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 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참 너무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뒤에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앞에 얘기만 들으셔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언짢은 얼굴을 하고 돌아가셔 가버렸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무반응으로 일관했어요. 제가 아니어도 남편이 눈물을 내면서 화를 내주었거든요. 그러자 동서는 여우 같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형님 놀라셨죠? 전 그냥 어머님 비위 맞춰주려고 한 것뿐인데. 예,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너도 같이 얘기했잖아. 싸구려가 어째 하면서. 됐고요. 박사까지 하는 동서랑 서방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신가 본데 이제 며느리는 하나면 되겠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 딸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음식값 400만 원까지 결제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당장 음식 결제값 때문에 그랬는지 저에게 전화를 무려 12통이나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을 꺼놓으라며 제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우리 엄마가 염치도 없고 그런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건 진짜 우리 엄마라도 아니야.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쏟아 나왔어요. 사실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어머님 편에 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미안해. 더 확 엎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마음 많이 상했지? 일단 나 이제 어머님 다시 못 볼 것 같아. 저 울면서 어머님과의 손절을 선언했어요. 남편은 충분히 그럴 만하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당장의 생활비부터 끊으니 일터까지 찾아오셨어요. 아니, 네가 들었던 건 다 오해야. 그래도 해명할 기회는 줘야지. 무슨 해명이요? 저 결혼하고 처음에 어머님이 제 남편을 그렇게 물주처럼 여겨도 단 하나.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까지 물주로 여기시네요? 미안하다. 내가 그날 술도 먹고 사실 네가 잘 되고 나서 전이랑 달라졌다는 생각에 속상해서 그런 거야. 전이랑 달라진 게 생활비 금액 말고 뭐가 있나요? 전 오히려 어머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래, 다 알지. 내가 미안하다.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네 동서가 너만 예뻐한다 뭐한다 뭐 이럴까봐 그런 거야. 그런 것 치고는 동서네가 교수되면 효도할 거라고 아주 지켜 세워주시던데요. 전 뇌가 무식해서 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동서 얘기를 꺼내시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어머님은 그저 박쥐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말 기막힌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걔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날 이겨먹으려고 하길래 비위 좀 맞춰준 것 뿐이야. 널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있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라. 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어머님, 차라리 원래대로 행동하세요. 애초에 제일 처음 무뚝뚝한 어머님이 나아요. 제 말에 절 설득할 힘이 부족했는지 어머님은 한참이나 가만 계시다가 본인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며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어요. 결국엔 돈을 달란 이야기였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저랑 이 사람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큰애 키우는데 돈도 들고 학교도 보내주고 지금 와서 돈 끊으면 되겠어. 그건 줘야지. 결국 돈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차하게 하시네요. 그래, 돈 달라는 얘기다. 어머님이 잘 키운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이제 자식 노릇 안 하려니까요. 오히려 잘 됐네요. 어머님 사치스러운 거 사실 조금 걱정됐었는데 이 기회에 너무 좋은걸요? 그럼 이만. 전 어머님을 당장 내쫓아버렸고 어머님은 이렇게 해도 제가 받아주지 않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어머님은 절 그저 공순이로 생각하며 돈이나 뜯어갈 구실만 하고 계셨던 사람이더라고요. 공순이가 지 잘돼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따지고 보면 우리 아들이 뒷바라지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보내던 대로 생활비 안 보내기만 해봐. 결국 본심이 이거죠. 어머님한텐 전 그냥 늘 공순이었고요. 당연하지. 돈맛 좀 봤다고 나대기는? 딸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니 이제 본심이 들키니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고 이젠 뒤도 돌아봐지지 않았어요. 전 어머님이 살고 계신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 또한 전세를 급하게 내놓으니 그제서야 동선에도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죠. 형님, 그날은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하도 닥달하셔서 맞장구 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집도 빼시면 솔직히 어머님이 갈 데가 어딨나요?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건 아니죠. 동서랑 그렇게 죽이 잘 맞는데 어머님 모시고 살아봐. 동서는 어머님이 제 집에서 나가게 되자 본인들 집으로 오신다며 저에게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사정을 했고 서울대까지 나온 동서가 인성이 이런 인간이라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역시 공군머리와 인성은 별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동서 진짜 웃긴다.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작 했어야지. 그렇게 동서 위하는 어머님이니까 잘 모시고 살아봐. 전 그렇게 동서의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당장에 짐을 싸고 동서내로 가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키운 서방님과 동서에게 눈칫밥을 드실 상황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통화하며 울먹이더랬죠. 내가 이 나이에 이 꼴을 당해야겠니? 너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자초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 아세요. 진짜 창피한 줄을 아셔야지. 그래, 내가 말 실수했다니까. 어머님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정하였지만 이미 남편도 어머님에게 치를 떠는 수준이라 남편 또한 어머님을 받아줄리 만무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저에게 공순이라며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가 다시금 저를 찾아오셨죠. 내가 그날은 흥분을 내서 너한테 막말을 했나 본데 미안하다. 어머님이랑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였죠. 어떻게든 일하라면서 늘 돈돈거리는 어머님. 이해가 안 가고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건 네가 혹시라도 젊은데 경력이 단절될까봐 그런 거야. 오해했니? 오해라뇨. 대놓고 말씀하신 팩트인데. 이번 계기로 그때 일이 막 생각나면서 더더욱 어머님 볼 자신이 없네요. 어머님은 단호한 저희 모습에 계속해서 후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악어의 눈물 같다고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지만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나 어머님은 소득이 없이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일이 너무 바빠 시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는데 거래처에 미팅을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닮은 분을 마주하였고 역시나 그분은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어머님은 건물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큰애야, 널 이런 데서 보다니 여기 뭐 일하는 거랑 관련 있니? 네, 그런데 여기서 일하세요? 그래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든 일이라도 해야지. 네, 그럼 열심히 하세요. 얘, 너 그냥 가려고? 네, 바빠서요. 공장도 들러야 하고. 왜요? 너 지금 혹시 현금 가지고 있으면 현금 좀 줄래? 오죽하면 이러겠어. 3달 만에 본 시어머니는 저에게 현금을 요구했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가 왜요? 박사 며느리 두고 저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전 바빠서 이만. 전 이 말만은 남기고 떠나갔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14통의 전화를 걸며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여서 이러기냐? 내가 지금 청소일 하느라 안 아픈 데가 없다 이 말이야. 병원 다니세요.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내 착한 아들 어디 갔어? 아무리 말을 해도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완전한 인연을 끊어내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소식은 동선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얹혀 사시다가 결국 반지하 새방으로 옮겨 살게 되었고 그마저도 동선에조차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의 월급으로 둘째 아들을 박사까지 만들어놨는데 결론은 박사 아들에게까지 외면을 받아버린 어머님이었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자 어머님은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먹고 사신다고 하였는데 이마저도 매일 술을 사드시면서 지낸다고 했어요. 가끔 남편이 이모님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였죠. 남편이 워낙에 어려서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친척분들도 잘했다고 하세요. 진짜 너무했지. 그동안 그래 잘 생각했다. 네 엄마는 정신 좀 차려야 돼.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둘째랑 너랑 얼마나 비교하면서 키웠어? 잘했다. 네, 그래도 마음은 안 좋네요. 네가 얼마나 효자인데 오죽하겠니? 효자는요 무슨. 걱정 말아라. 네 엄마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어떻게든 먹고 살 사람이야. 친척분들은 오히려 남편을 안쓰러워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다독여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8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어머님이 사시던 반지하 새방의 주택을 제가 매입하게 되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방에 아주 작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답니다. 어머님이 너무 밉고 아직까지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어머님이 그곳에서 월세 걱정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했던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알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거든요. 그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주인을 통해 들어서 그런지 그래도 좀 나아지신 형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동선에는 어머님을 찾아뵙지 않고 있고 사실상 어머님은 아들을 둘이나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동서 또한 잘 될 리가 없듯이 동서는 교수 임용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시동생의 벌이가 넉넉치 않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동서는 시동생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애 때문에 살아야겠는지 허구한 날 싸운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참 무쓸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자식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인성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자식 교육 같더라고요. 그리고 효자 남편은 저에게 내색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식이라도 들으니 마음은 편해 보였죠. 언제가 될 줄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머님의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얼었던 제 마음도 녹아내릴 거라 생각해요. 전 아직도 본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제 옆에서 절 도와주는 변함없는 남편과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이젠 제 진짜 식구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늘도 다짐해요. 한참이나 지난 얘기를 꺼내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이 글을 쓰면서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나서 피식하고 웃기도 하였어요. 글재주가 없지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이만 마무리할게요. 항상 행복한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